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 3끼를 그러면 채소과일식을 하세요? 이런 아니에요. 채소과일식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려고 하면요. 아침 식사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 3끼를 그러면 채소과일식을 하세요? 이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체중을 감량하시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 아침과 저녁에 채소과일식을 하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일반 분들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아침 지금도 한 끼 이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주로 한식 위주로 먹어요. 잡곡밥, 현미 이렇게 통곡물로 된 것들, 반찬도 주로 나물 반찬들, 정갈한 음식들을 주로 먹는 편입니다. 저녁도 똑같이 우리 정상 한식 식사해요. 그게 저희 정상 식사 패턴이에요. 아침 한 끼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요. 아침에 우리가 밤사이에 몸이 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할 때 우리 몸에 쭉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채소과일식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돼요.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뭐 문제가 막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한 뭐 빠른 분들, 깨끗한 분들은 한 30분, 평범하신 분들은 한 2시간 안에 이미 영양소를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현대인들인데 어떻게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나가면 가공 음식도 먹게 되고 뭐 다른 음식도 먹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채소과일식을 충분하게 해두시면 바깥에 나가서 한 30%의 음식들을 드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은요, 말 그대로 자연이 준 그대로의 음식을 특별한 우리가 막 과감한 어떤 것들을 막 조리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체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강황도 차로 타서 마시고요. 계피도 차로 타서 마셔요. 우리가 이렇게 후추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태우고 볶고 이렇게 요리하지 않고 정말 그 천연의 원료로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음식이요? 단 음식, 그 다음에 뭐 아스파탐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렇게 단 음식들, 우리 입맛을 막 뇌를 바꿔버릴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 입에 막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인스턴트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색소가 많이 들어가고 예쁜 음식들, 저는 이런 것들을 좋다 안 좋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먹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죠. 모든 거에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품을 사서 먹는 음식을 보면 뒤에 기준치라는 게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치를 그 기준만 먹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치를 항상 오버할 정도로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치가 예를 수치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수치가 요거는 1이니까 요만큼만 먹어도 되라고 그 물건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드시고 다른 것도 드시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바로 첨가물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상품을 내줄 때 그 기준을 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많이 먹잖아요. 그게 바로 첨가물을 오버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황금법칙입니다. 황금법칙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좋은 음식, 운동, 과한 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절한 운동, 잠 잘 자야 됩니다. 수면, 제가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황금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채소과일식은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2번째, 운동 적당량 해주시면 근력도 붙어요. 제가 몸이 좀 마른 편인데요. 제 허벅지를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하루에 스쿼트 처음에는 10개도 못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요. 조금씩 지금은 100개 정도는 합니다. 걸어요. 부지런히 걷는 것도 하루에 한 뭐 1000보까지는 요즘 안 하고 한 5000보에서 7000보 정도 이렇게 하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합니다. 왜냐면 음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과하게 해도 되겠지만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법칙. 그래서 황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좋다래요. 자, 어떤 분들은 뭐 세개, 당근, 비트, 사과, 이런 거만 해서 아침을 먹어도 된다. 저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채소와 과일도 영양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두 풍부하게 골고루 드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침에 탄수화물도 필요하거든요. 좋은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뭐든지 드시면 돼요. 먹는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제가 그걸 어떤 사람은 그냥 갈아서 그냥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또 스무디 타입을 되게 좋아해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 왜냐면 종류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갈면 그냥 샐러드보다는 다양하게 먹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는 정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떠먹거든요. 그거 타입을 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타입보다 나는 샐러드 타입으로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가공 소스 일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물성도 제가 아침에 그 식사 후에 드시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식만 해서 흡수를 한 다음에 동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류라든가, 왜냐면 아보카도나 견과류에 좋은 우리 지방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섭취해서 드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챌린지를 하면서 인증하는 사진을 보면 제가 그게 사실 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조금 드시는 분들 계세요. 100g, 200g 이렇게. 우리가 한 500g 정도는 전 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한 500g에서 600g, 저는 겨울에 달아서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500g에서 600g 정도를 먹으면 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점심때 지나도 포만감이 있고 에너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0g 정도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려고 하면요, 위장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질문을 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속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센 걸 먹으니까 위가 막 쓰리고 구토도 약간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짝 익혀봤어요. 찾아보니까 익혀서 먹는 방법도 있고, 삶아서 끓여서 먹는 방법도 있고, 스프로 먹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는 살짝 스팀으로 쪄서 갈아보니까 속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과들의 양을 조금 저는 천천히 넓혀가는 편이에요. 처음엔 좀 과일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당신은 이렇게 먹어요 이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서 자기 몸에 맞게 최적화를 하시는 방법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익혀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1000일 넘도록 센 걸 먹습니다. 근데 채소를 정말 많이 먹게 되네요. 요즘은 채소를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생활로 좀 바뀌었어요. 과일도 많이 먹지만 채소 위주로 먹고, 과일은 GI 지수가 낮은 거 위주로 먹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베리류를 참 많이 먹어요. 블랙체리 같은 거, 체리, 아사이베리도 있고요. 제가 베리류 종류는 다 먹고, 사과 꼭 먹습니다. 요즘 배도 참 맛있어요. 배도 먹고 귤도 먹고요. 이렇게 해서 아침을 과일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돼서 유기농, 동결건조 이런 것들 드실 수 있으면 정말 오히려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양소를 응축해 놓은 거니까 너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조사를 했던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 먹어요, 저는. 저는 냉동 블루베리도 먹고요. 아보카도도 제가 생물을 사서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되기도 하고 또 색이 이상하게 변하고 냄새도 나고 해서 냉동 아보카도도 먹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체리류나 이런 베리류들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제철에 먹는 딸기 같은 거는 지금 제가 먹고 있지만, 또 딸기철이 아닐 때는 전 또 냉동으로 된 딸기 먹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드셔서 문제지 드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수용성인 것들은 물에 여러분들이 냉동된 거 그냥 드시지 말고 한번 싹 헹구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